아이가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축구 경기를 보고 안 보던 농구, 배구 경기도 밤새도록 폰으로 보면서 무슨 픽스터라나 뭐라나 이러고 어느 날에는 갑자기 비싼 물건을 불쑥 사오기도 하더니 몇 주 전부터는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더니 옷도 신발도 갑자기 갖다 팔고 친구들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립니다. 붙잡고 엄청 추궁했더니 도박하다 돈을 잃었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다 페북, 인스타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모르는 번호로 부모 폰에 전화가 왔는데 어린애들이 대뜸 엄청 무례하게 돈 갚으라고 난리를 부리고 안 갚으면 당신 자녀 괴롭히고 도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소년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이죠? 애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갚아줘야 될까요? 이미 여러 번 갚아줬는데도 또 도박을 하는데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죠? 부모님, 공중파 방송에서도 청소년 불법 도박 구조 공익 광고 많이 보셨죠? 심지어 예방 광고도 아닙니다. 이미 도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청소년기에 공중파 방송에서 청소년 도박 방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도 청소년의 30%가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연령대도 낮아져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도박 사범으로 적발될 정도입니다. 정부 발표가 청소년 인구의 30%이지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60% 이상 실제 도박 경험을 하고 옆에서 접해보거나 한 번이라도 참여해본 경험을 포함한다면 80%에 육박할 것이라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도박 유입 경로가 대부분 친구, 지인 소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착하고 순진한 학생들도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핸드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부모님들이 아이의 도박 문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해결하기도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박 문제로 센터케어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불법 도박을 할 거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보니 모든 노력을 다해봐도 오히려 아이가 악화되고 더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것 같다 하십니다. 저희 센터큐는 실제 불법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을 변화 개선시켜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 진행 단계에 따라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총 6단계 중 악화의 3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 단계입니다. 아직 도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나 지인이 생기고 종종 보는 유튜브, SNS에서도 도박 홍보 영상을 보고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태조사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 심지어 카톡에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일반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SNS를 해도 나는 그런 홍보 영상 본 적 없는데 그건 익숙하지 않고 해당 단어를 몰라서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이저 사이트, 놀이터, 먹튀 없는 놀이터, 안전 놀이터, 토토라는 단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홍보 내용입니다. 관심 단계의 아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이 어떤 부정적인 후폭풍을 초래하게 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이를 제대로 경고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10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잘 모르니까요. 따라서 도박에 대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에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나도 돈 땄어 단계입니다. 우연히 시작을 한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따는 단계입니다. 모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처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다리 게임, 룰렛 등 간단한 게임들을 시작하고 초보자가 돈을 따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만 해도 2만원, 5만원의 베팅 금액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따니 엄청난 희열을 느끼죠. 만약 더 큰 돈으로 베팅을 했다면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라는 환상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판돈을 늘려갑니다. 요새 10대 청소년들에게 1, 2만원, 조금 많게는 5만원 정도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간식 사 먹는다 하면서 책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조금씩 빌리면서 쉽게 돈을 구합니다. 그 돈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여전히 초심자의 행운이 작동하게끔 만들어진 설계에 계속 돈을 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따기도 하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점차 도박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더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 손실 단계입니다. 반복된 도박과 돈을 따는 쾌감, 그리고 한 번에 돈이 싹 사라지는 절망. 그런데도 다시 베팅해서 수배를 따는 강력한 휘열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정 금액 이상을 따면 소위 먹튀라고 해서 사이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현금 환전을 불가능하게 막아버리곤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니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이트를 찾아다닙니다. 더 큰 돈을 따고 싶은 마음에 돈을 구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베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따지 못합니다. 그러면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쌓여가죠. 돈을 갚기 위해 부모님의 물건을 훔쳐 팔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SNS로 알게 된 이들에게 사기를 치는가 하면 약한 친구에게 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 돈으로 부족하니 페이북 인스타에서 모르는 이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제 빚과 절도한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사회적, 법적 문제를 일으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친구들과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평판이 안 좋아지면서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문제 발생 단계입니다. 이제 대인관계에서 심하게 소외됩니다. 하지만 도박하는 시간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더 도박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간 누적되었던 절도, 사기, 고리 대출 등의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이제 법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는 돈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손실 단계에서 부모님께서 돈을 갚아주셨다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더 큰 돈을 쉽게 훔치고 빌리고 모든 책임은 부모님에게 떠넘깁니다. 첫 번째 관심 단계에서 네 번째 문제 발생 단계까지 한두 달 만에 빠르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나 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은 적발도 쉽지 않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도박 예방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시스템 역시 학생이 안 가버리면 치료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 교육도 부족하여 가정 내 적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해결될까요?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는 부모님께서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번만 도와주면 도박 안 하겠다는 말을 쉽게 믿어주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 조성, 도박을 이겨낼 생산적 쾌락의 가동이 핵심입니다. 첫째, 도박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설득과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경의 핵심은 감정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매일매일 한결같이 설득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제3자입니다. 그렇다고 꼰대면 안 됩니다. 사춘기 10대를 이해하고 때론 따뜻하게 하지만 때론 엄격하게 또 학생의 개별 기질을 이해하고 대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멘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멘토는 센터큐의 황금률을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첫째, 부모에게 예의. 둘째, 생활관리. 셋째,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 황금률이 안착되면 학생들은 도박과 같은 소비적 쾌락이 아닌 학습, 자기개발과 같은 생산적 쾌락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고 매일매일 일관되게 버텨주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훈련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럼 도박에 중독된 아이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자제할 수밖에 상황이 바뀌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이걸 하려면 객관적인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불법 도박을 하는 자녀에게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박빚을 대신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기 책임감을 통해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닌 부모님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아이들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약속 구조를 설정하고 보상과 페널티 시스템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시키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다시 접속했을 때 용돈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핸드폰 사용 시간 등을 조정하며 잘못에 따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도박빚도 자기가 할 일을 다해서 버는 용돈을 아끼고 모아 스스로 해결하게 합니다. 물론 당장 협박에 노출되지 않게끔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박보다 더 재미있는 생산적 쾌락을 찾고 실행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자기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인식을 기반, 학생이 좋아하는 다양한 소양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과 독서로 지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실행하고 싶은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알아가게끔 이끌어줘야 합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 운동, 예술, 스포츠 등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 흥미를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공부를 시키고 독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계획과 독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 센터큐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며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학습편과 생산적 쾌락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제대로 대처한다면 중독된 아이 또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보다 반드시 황금률을 실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모님이 아닌 객관적인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움과 노력을 통한 생산적 쾌락을 확장하여 말초적이고 소비적인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인식, 소양 확대, 경험 제공, 학습과 독서를 반드시 진행해줘야 합니다. 열심히 영상을 숙지하고 노력해봤음에도 아이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를 대처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또한 댓글로 어려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